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유체의 거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점성 유체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비점성 유체라는 것은 점성이 없는 유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체는 점성이 다 있어요. 점성이 없는 것은 가상적인 유체, 이상 유체예요. 그래서 이 비점성 유체는 실제 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유체를 말하는 거죠. 자, 전다 능력이 존재하는 유체. 비점성이라는 것은 전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자, 유체 유동 시 마찰 저항이 속도 기울기에 비례하는 유체. 자, 4번에 가면 마찰 저항을 무시한 유체. 자, 비점성이라는 것은 마찰 손실이 없는 유체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이상유체예요. 마찰 손실이 없는 건 지구상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체의 종류, 압축성 유체,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밀도값이 변화하는 거죠.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의 변화가 없는 유체. 다 점성 유체, 이건 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전다 능력, 마찰 손실이 있는 거. 비점성 유체, 전다 능력이 없는 유체, 즉 마찰 손실이 없는 유체. 이상 유체, 지구상에는 없지만 어떤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유체,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이죠.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있는 유체죠. 그다음에 32번 가죠. 자, 32번은 유속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관경이 40mm. 자, 이거 미터로 하면 0.04m가 되는 거죠. 1m는 1000mm. 그 다음에 유량이 150L per 분이라는 거죠. 자, 이걸 세제곱으로 하면은 1리터는 1000리터니까 이거 0.15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원형 배관일 경우에는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요거는 위에다 4 곱하고 밑에 4를 곱하면 같이 4를 곱해주면 여기에 4를 곱해주고 여기에도 4를 곱해주면 위에는 4Q가 되는 거고 밑에는 요 서로 없어지는 거죠.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파이에다가 직경 0.04m 요거의 제곱이죠. 4배에다가 Q 값이 0.15 나누기 60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99 m per sec가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그림과 같이 폭이 지금 1m, 그 다음에 깊이가 H0라는 거죠. 요 놈이 몇 미터예요? 요거 1m. 수조가 있는데 이 트럭이 가속도가 7m per sec의 제곱. 이때 물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H2하고 최소 높이 H1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폭은 1m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0, 평상시 물이 유동을 안 할 때 이 H1이 H0죠. 이게 1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을 트럭에다 싣고 지금 달리는 거죠. 달렸을 때 물이 출렁거리죠. 그러면 물이 가장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높이가 되는 거죠. 이쪽이 낮은 높이.
요걸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만큼 평균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요 높이는 평균 높이에서 올라가는 거죠.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건 밑으로 평균 높이보다 내려가니까 요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델타 H라는 공식,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변화할 수 있는 이 높이는요, 이 G에다가 가속도, 여기에다가 폭, 요것만 알면 이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2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m/s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알파는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는 지금 7m/s의 제곱. 그 다음에 폭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1m라고 주어져 있죠. 그대로 1m. m/s의 제곱 서로 없어지죠. 요건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남는 단위는 미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하면 몇 미터가 나오냐면 0.357 미터가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이 수면에서 최대로 내려올 수 있는 높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H1은 최대로 내려가는 거죠. 요 높이는 평균 높이 H2죠.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357 또는요, 이거를 그냥 1m에서, 요 1m에서 요만큼 내려가는 거죠. 0.357.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0.643이 나오죠. 그럼 H2는 최대로 될 수 있는 높이는 요건 1 플러스 0.357이 되죠.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357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0.643, 1.357.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도 요 공식 하나만 높이를 갖다가 구하는 요 공식, 변화하는 높이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교재에는 여기 좀 요 앞에 요걸 마이너스로 했죠. 결국 이거는 H0 마이너스 2G분의 알파의 B가 되는 거죠. 또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피도 요것도 평균 높이에다가 2G분의 알파 B를 더해 준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여기 부호가 요거 마이너스예요. 요거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가끔 뭐 어떤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건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뭐 같은 얘기죠. 다음 34번으로 가죠. 자, 34번은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 어떤 수조에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높이, 요 H는 몇 미터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H는요, 속도 수두에다가요, 즉, 이 배관 속에서의 속도 수두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 배관
예, 마찰 손실 수도. 요 놈을 갖다 더해주면 돼요. 자, 속도 수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 수도는 이 지분의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요. 자, 보시면 요 관 입구 여기 있죠? 관 입구. 여기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0.5예요. 자, 관이 갑자기 축소가 되는 거죠. 관이 갑자기 축소될 때 마찰 손실 수도는 부차적 손실 계수 곱하기 2지분의 V의 제곱, 속도 수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하면 요 관 입구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0.5죠. 2지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뭐 곱하기를 그냥 약식으로 이 지분의 V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요 놈은 달시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관의 길이 곱하기 속도 수도 2지분의 V의 제곱이죠. 자, 마찰 손실 계수는 주어져 있죠. 0.02. 요건 0.02. 자, 관경은 여기 20cm니까 미터로 하면 0.2m죠. 중력과 속도, 이거 그대로 놔두죠. 그럼 배관 길이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배관의 길이는 배관의 길이가 여기 100m죠. 근데 여기 중간에 밸브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 A의 상단관 길이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요. 상단관 길이는 부차적 손실, 마찰 손실 계수분의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찰 손실 계수가 0.02죠. 자, 그럼 이 밸브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0.5가 아니고 5라고 주어져 있죠. 부차적 손실 계수 5인 밸브 A가, 그러니까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예요. 자, 관경은 20cm니까 0.2m죠. 요거 계산하면 50m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밸브가 직관의 길이로 환산하니까 50m예요. 그럼 이 배관의 총 길이는 150m가 되는 거죠. 요 L은 150m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얼마가 나오느냐? 15 곱하기 속도 수도죠. 2지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요 1번하고 2번이 배관에서의 총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요건 관입구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수두. 요놈은 직관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요 둘을 더하면 0.5 플러스 15니까 15.5가 되는 거죠. 2지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속도는 나와 있죠. 2m/s라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2 곱하기 9.8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5.5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손실수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36m예요.
요거 계산한 것이 교재에 보면 요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느냐? 3.16m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교재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요 고정된 평판에다가 물을 갖다 여기서 방사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일로 지금 물이 일로 방사가 돼서 이 평판에 부딪히면은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평판에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요 힘은 요 뉴턴이죠. 이건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유량 Q, 속도 V죠. 여기서 단위는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이게 뉴턴이니까 Q는 세제곱 퍼 세크죠. V는 유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죠.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다 지금 방사하는 것이 물이죠.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자, 유속은 25m per sec죠. 자, 단면적은 0.0004.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이게 0.01이 나오죠.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오죠.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0.01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V는 25m per sec죠. 자, 단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세제곱미터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250 분모에는 킬로그램이 남죠? 분자에는 킬로그램, 여기 미터 남죠? 밑에는 세크의 제곱이 되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뉴턴이잖아요. 그대로 250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답.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원관에서 요 길이가 2배가 됐다는 거, 2L이 됐다는 거죠. 속도가 2배죠, 속도. U가 2배가 됐으니까 2U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달시 공식에 의해서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의 2지분의 관경 D분의 관길이 속도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손실 계수의 관경은 변함이 없는 거고 L만 2배가 된 거죠. 길이만. 2지분의 유속이 2배가 된 거죠. 2U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찰 손실 계수의 2분의 D분의 2L에다가 2G 분의 요건 4U의 제곱이죠. 자, 요걸 풀면은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유속의 제곱. 보시면 4, 2, 8. 요거 2의 제곱. 여기 보시면 2L, 유속의 제곱 2U,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4, 2, 8이죠?
4하고 2하고 곱하면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 요게 마찰 손실 수두죠. 여기 보시면 처음 마찰 손실 수두의 몇 배가 됐느냐?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물의 최적 탄성 계수. 물의 요 최적 탄성 계수 값이 2.5 기가파스칼. 물의 최적을 1% 감소시키는 거죠. 즉 델타 V는 감소시키는 최적이 1%예요. 그럼 얼마의 압력, 델타 P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즉 어떤 용기에 여기에 어떤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 전체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놈을 1%를 감소하는 거죠. 요만큼. 전체 100 중에 1%를 감소시키니까 여기가 99가 되는 거죠. 여기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요 최적을 1% 감소시키는데 요 필요한 압력이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요 최적 탄성 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가한 압력, 요걸 뭘로 나눠줘요? 감소된 최적 나누기 처음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델타 P라는 것은 마이너스 K의 감소된 최적 나누기 처음 최적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기가파스칼이니까 물어본 값이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니까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1기가파스칼 있죠. 요건 메가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2.5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즉 2500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델타 P는, 자, 최적 탄성 계수가 2.5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죠. 자, 곱하기 처음 최적은 100이죠. 자, 감소된 최적이 1%죠, 1%. 그러니까 부호가 감소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은 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죠. 요 최적 탄성계수 구하는 공식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38번 가죠. 자, 38번은 그림과 같은, 지금 여기에 요거 잘 보셔야지 요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 하나에 여러분이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요 부분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만. 그래서 지금 요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 1m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요게 요 길이가 1m라는 거예요. 1m. 그다음에 요 폭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폭이 2m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직 성분하고
요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의 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위에 수직 성분이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밑에가 수평 성분. 그래서 이 수직 성분을 갖다가 버티칼이니까 FV를 표기하고요. 수평 성분을 F에 호라이즌이니까 우리가 H로 표기하죠. 수평이니까. 교재에는 뭐 요거를 FZ로 표기했고, 수직 성분을, 수평 성분을 F의 X로 표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요. 수직 분력, 즉 수직 성분은 비중량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수평 성분, 요 FH는 수평 분력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비중량에다가 높이의 평균값, 여기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비중량을 한번 우선 계산을 해볼까요? 비중량은 여기 지금 유체죠? 유체가 지금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이니까 비중량은 9.8 kNm/m의 3승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부피죠, 부피. 자, 부피는 지금 이 전체 요 전체 요 단면적, 자, 요 반지름을 우리가 R로 표기할 수 있죠. 그럼 요 전체 요 단면적은 파이에다가 R의 제곱에, 네, 파이 R의 제곱에 요게 바로 단면적이에요. A.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 부분만 단면적이죠.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단면적이니까 요 부분의 단면적은 요게 A라고 가정을 하면 요건 파이 R의 제곱을 요걸 뭘로? 4등분한 거에 하나 4분의 1이 되는 거죠. 파이 R의 제곱에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피는, V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L.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지금 1m죠. 그래서 1m의 제곱.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2m죠. 요거에 4분의 1이죠.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이 수직 분력은 비중량, 여기 감마죠? 여기다 부피,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세제곱미터. 곱해주면 9.8 곱하기 2분의 파이 kN이 수직 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평 분력, 요놈은 비중량이 9.8 kN/m의 3승. 그 다음에 H바, 요 1m죠, 요게. 요 높이가. 1m의 평균이니까 H바는 2분의 H죠. 결국 1m를 2로 나눠준 거죠. 즉 2분의 1m예요. 평균값이.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에다가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8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파이 R의 제곱이고 단면적이죠. 단면적. 자, h 반은 2분의 1 맞고요. 단면적. 자, 단면적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니까 폭이 2m, 세로가 1m 해서 2m 곱하기 1m가 되는 거죠. 요 단면적, 원의 단면적이 아니고 요 단면적. 요거는 폭 1m, 폭이 2m죠. 그다음에 반지름 1m. 그래서 2m의 제곱 요 놈이 바로 여기서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9.8k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평 분력은 여기 9.8kN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수평 분력분의 수직 분력은 여기 수평 분력이 9.8kN, 그다음에 수직 분력이 9.8 곱하기 2분의 파이 kN이죠. 그래서 9.8은 서로 없어지니까 약분이 가능하고 해서 여기 2분의 파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2분의 파이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38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요 전체 동그란 원에서 요 부분, 요게 지금 A하고 B죠. 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요게 지금 하나의 그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연결한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높이가 1m. 반지름이죠, 요게. 그럼 요 폭이 2m가 되는 거죠. 다음 39번 가죠. 자, 39번은 펌프가 운전하는 중에 한숨 쉬는 것과 같은 상태. 즉 펌프를 운전할 때 주기적으로 압력하고 토출량이 변화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40번 가죠. 자, 40번은 여기 경사진 관로의 그 유체 흐름에 있어서 수력 기울기선의 위치로서 옳은 거. 자, 우리가 에너지 라인에서 에너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에너지하고 같은 얘기예요. 속도 수도 E분의 U의 제곱, 압력 수도 감마분의 P, 위치 수도 Z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수력 구배선이라고 하는 거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 그래서 HGL, 이게 수력 구배선이에요. 요 놈은 속도 수도를 뺀 압력 수도하고 위치 수도만 더한 거죠. 그래서 요 수력 구배선은 에너지선보다 요거만큼 작은 거죠. 속도 수도만큼. 그래서 속도 수도만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력 기울기선, 수력 구배선이에요. 요 놈은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작으니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에너지선하고 수력 구배선은 여러분이 그 쉽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